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 우리 같이 수업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주의 시작과 원소의 생성 2차 시인데요.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은 빅뱅 이론을 배웠어요. 빅뱅 우주가 시작된 이후에 약 38만 년에 걸쳐서 진행되어진 역사를 배웠습니다. 먼저 쿼크와 전자들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쿼크들이 모여서 중성자, 양성자를 만들고 그 이후에 중성자와 양성자들이 모여서 원자, 핵을 만들고 또 이들이 모여서 수소의 원자핵과 또 헬륨의 원자핵들을 만들고 또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원자핵에 전자가 붙잡히게 되어서 원자가 만들어지게 되는 과정을 배웠습니다. 이 시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 약 38만 년이 흘렀다고 배웠어요. 이러한 빅뱅 이론에 대해서 빅뱅 이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가장 큰 증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이 시간 이후부터는 배우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바로 우주 배경 복사인데요. 바로 우주 배경 복사가 빅뱅 우주론에 어떤 영향을 끼쳤고 또 어떻게 증거가 될 수 있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두어야 될 것은 이 우주 배경 복사의 발견이 빅뱅 우주론에 미친 영향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지금부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6쪽 한 페이지입니다. 자, 그럼 제시된 여기 그림을 살펴보면은 이 빅뱅 우주론이 확립되는 과정에서 많은 과학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이 중에는 빅뱅 우주론을 옹호하는 그러한 과학자들도 있었지만은 빅뱅 우주론을 조금 무시하고 반대적인 입장에 선 과학자도 있었어요. 물론 반대적인 입장에 있었지만은 오히려 빅뱅 이론에 도움을 주게 된 그러한 역할을 한 과학자도 있습니다. 자, 이들의 그러한 업적과 과정을 한번 우리 애니메이션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외부 은하를 관측해보니 우주가 팽창하고 있어. 현재 우주를 이루고 있는 기본적인 원소들은 빅뱅 직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주가 팽창하면서 우주의 밀도는 감소해. 우주가 팽창하면서 생기는 빈 공간에서 새로운 물질이 계속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주의 밀도는 변하지 않아. 통신 실험을 하던 중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지. 네, 총 5분의 과학자들의 그러한 업적과 과학 활동 과정을 살펴보았는데요. 자, 순차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나왔던 허블이란 과학자, 여러분들 허블 망원경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이 허블이 우주의 팽창에 대한 사실을 알아내는데 이 허블이 발견한 우주 팽창 이전에는 과학자들은 우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살펴보면은 우주는 정지해 있다 라고 하는 아인슈타인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우주는 팽창한다,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을 위주로 해서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라는 이론이 서로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허블이 그 우주가 팽창한다는 그러한 관측 결과를 증거로 제시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이론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이 많은 과학자들에게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그럼 허블은 어떤 관측을 하였길래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을까요? 1929년 외부 은하를 관측해서 외부 은하들이 우리 은하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허블을 알아냈고, 그것을 허블의 법칙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멀리 있는 은하는 더욱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으며 멀어지는 속도는 또한 거리에 비례해서 멀어지고 있다고 허블이 주장을 합니다. 마치 불지 않은 풍선에 점을 집어넣고 그 풍선을 불어나가면 불어나갈수록 점과 점 사이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되겠죠. 결국 우주가 커져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풍선에 찍힌 점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허블이 이러한 관측 결과를 말미암아 허블 이후 약 1930년 이후부터는 많은 과학자들이 우주가 팽창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 논쟁이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허블 이후에 또 다른 우주론들이 양갈래로 나누어집니다. 바로 가모프의 빅뱅 우주론과 호일의 정상 우주론으로 대립을 하게 돼요. 가모프의 정상 우주론과 가모프의 빅뱅 우주론과 호일의 정상 우주론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가모프가 주장한 건 우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우주는 점과 같은 상태에서 현재의 크기까지 팽창을 하였습니다. 내 생각이 맞다면 우주 초기의 빛이 현재에도 우주를 떠들고 있을 것입니다. 라고 가모프는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호일은 가모프가 그렇게 싫었는지 모르겠는데 우주가 빅뱅으로 탄생하여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물론 초반에 호일이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허블의 팽창 이론에 의해서 이 생각을 접고 이 사람도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고 이제 나중에는 받아들여지게 돼요. 그렇지만은 우주는 과거에도 현재와 똑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요. 정지해 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물론 팽창하는 건 정지가 아니지만은 밀도라든가 온도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들의 논쟁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하죠? 이 두 과학자의 논쟁에서의 쟁점은 처음에는 우주가 팽창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였어요. 그렇지만 이건 허블의 우주 팽창의 증거를 제시함으로 말미암아 우주가 팽창한다는 이론을 받아들이게 돼요. 두 번째는 팽창하는 동안에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논쟁이에요. 새로운 물질이 계속 만들어지게 되면 우주의 밀도는 일정할 수 있겠고 더 이상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팽창하는 우주에 비례해서 물질은 그대로 존재하니까 밀도는 오히려 감소하겠죠. 이 두 가지 논쟁이 이제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그림을 통해서 그래픽을 통해서 이 두 과학자의 논쟁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가모프의 우주 모형과 호일의 우주 모형 둘 다 살펴보면 팽창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가모프의 이론은 안에 있는 천체들의 그러한 개수가 변하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호일의 모형에서는 상당히 많은 천체들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을 쉽게 찾아낼 수 있어요. 이렇게 또 어디 있죠? 여기도 있고 또 여기도 있고 밑에도 있네요. 네. 시간이 지날수록 우주가 팽창할수록 호일은 새로운 천체들이 물질들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언뜻 보면은 호일의 말이 맞는 듯 싶어요. 우주의 별들은 없어지고 또 새로 생성되고 없어지고 생성되고 하니까. 그렇지만은 무에서 유로 만들어지는 거하고 있던 것이 해쳐 모여에서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지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겠죠. 자, 여하튼 두 과학자의 이론이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었어요. 과연 이 두 과학자가 주장하는 공통점을 살펴보면 정리를 해서 공통점은 우주는 팽창한다 라는 거예요. 차이점은 호일의 경우에는 새로운 물질이 생긴다. 내 밀도는 일정하게 유지된다. 우리는 이걸 정상 우주론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가모프는 우주가 팽창하면서 새로운 물질이 생기지 않는다. 밀도는 감소한다. 이걸 우리는 빅뱅 우주론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을 우리 표로 정리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우주론은 대표적인 과학자가 아까 누구였죠? 네, 호일이었죠. 빅뱅 우주론은 가모프입니다. 공통점은 우주는 팽창한다는 내용이었고, 우주가 팽창하니까 우주의 크기는 증가하는 건 맞겠죠. 그렇지만 반면에 우주의 질량은 정상우주론의 입장에서는 빈 공간에 물질이 계속 생성되어서 증가한다고 바라봤고, 가모프는 더 이상 빅뱅에 의해서 처음에 모든 물질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모습들만 서로 변환할 수 있지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진 않는다고 했어요. 우주의 질량은 일정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밀도는 어떤 차이가 있게 되죠? 밀도는 부피분의 우리 질량이에요. 부피는 증가하는데 질량도 함께 증가하면 밀도는 일정하고, 빅뱅 우주론에서의 우주의 밀도는 부피는 증가하지만 질량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오히려 감소하게 되죠. 더불어 우주의 온도는 정상 우주론에서는 일정한데 반해 빅뱅 우주론에서는 감소한다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 두 이론이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이 두 과학자의 논쟁은 어떻게 끝이 났을까요? 과연 무엇이 이 논쟁을 종지부를 짓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주 배경 복사의 발견으로 말미암아 빅뱅 우주론을 강력하게 지지할 수 있는 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가모프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 바로 빅뱅 우주론의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이 우주 배경 복사가 과연 뭔가 궁금할 거예요. 단어도 어렵죠. 6단어나 되고 6글자나 되고 말 자체가 또 어려운 단어들이에요. 사전적인 정의를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해서 사전적인 정의를 이야기하면 빅뱅 이후 약 38만 년이 지나 몇 년? 38만 년이 지나 원자가 생성되며 빠져나온 우주 초기의 빛으로 우주 전역에서 전파의 형태로 관측이 되는 게 바로 우주 배경 복사예요. 어렵죠? 무슨 말인가 싶기도 하고, 우선 단어를 한번 살펴볼게요. 배경. 우주라는 말은 잘 아니까 배경.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배경은 누구 무엇을 뒤로 배경으로 해서 사진을 찍어서 할 때와 마찬가지로 뒤쪽의 경치 또는 난 뒷배경이 누구야? 어떤 사물이나 환경, 그 인물의 배후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이게 되는데, 우주 배경 복사에서의 이 배경은 바로 그게 별이나 은하의 뒤 먼 곳의 공간을 빛이 채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는 전체적인 우주, 나를 제외한 우주가 배경이 되는 거예요. 복사라는 말은 카피할 때의 복사가 아니라는 거 다 알고 있겠죠. 물체로부터 열이나 전자기파가 사방으로 방출되는 현상을 복사라고 해요. 또는 그 열이나 그 전자기파 자체를 복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주 배경 복사라는 이야기는 나를 제외한 전체 우주에서 나에게 뭔가 열이나 전자기파가 온다는 것을 뜻하는 말이 될 수도 있겠죠. 우주 전역에 펼쳐져 있는 어떤 복사, 빛, 열, 이게 바로 우주 배경 복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나요? 아직까지 쉽지는 않을 듯 싶어요. 다음 동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이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1960년대 무선 통신을 위해 전파를 연구하던 이 안테나에 전혀 들어본 적 없는 소리가 잡힙니다. 연구자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죠. 그건 소리라기보다는
여러분이 들은 것과 같이 잡음에 가까웠으니까요. 1978년 노벨상은 이 잡음을 선택하여 노벨 물리학상을 선물합니다. 노벨상이 주목한 건 어떤 소리냐가 아니라 어디에서 온 소리냐는 것이었습니다. 그 잡음은 바로 우주에서 온 소리였거든요. 잡음은 정말 우주에서 온 걸까요? 당시 연구원이었던 아노 펜지어스 씨는 40여 년 전 들었던 잡음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한다고 합니다. We had ruled out the ground, the receiver. We had ruled out man-made interference, the antenna. We had ruled out the Milky Way itself because there are many other galaxies like it, none of whom had this. There was no combination of radio sources anywhere to allow for this. 당시 두 사람은 잡음을 없애기 위해 안테나 안에 들어있는 비둘기 똥을 없애기도 했습니다. 그걸로 잡음이 사라졌을까요? Then once the pigeons actually getting rid of the pigeons and cleaning the antenna got rid of about 10% of what we'd seen. About 10%. 그들이 발견한 잡음은 아무리 노력해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잡음은 하늘 전체에서 오는 일종의 빛이었죠. 빛이 전파의 형태로 안테나에 잡힌 겁니다. 빛? 그럼 빛은 어디에서 온 걸까요? 빛에서 과연 소리가 날까요? 빅뱅이 일어나던 때로 돌아가 보죠. 대폭발과 함께 우주가 팽창하면서 빛 에너지가 빠르게 감소합니다. 우주 나이가 10,000년 정도 되었을 때 우주의 온도는 약 20,000도. 당시 우주는 너무 혼탁해서 빛조차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00,000 years after the Big Bang, it got cold enough, about 3,000 degrees Kelvin, a bit colder than the temperature of the surface of the sun. At that point, the protons and electrons combined to form atoms. And that's when the first atoms, the atoms that make up that we see today, first combined. Once the protons and electrons combined to form atoms, the universe became transparent to the microwave background, to the cosmic background radiation, the leftover heat from the Big Bang. 빅뱅 후 약 38만 년, 우주 온도가 3,000도 정도로 식자 빛의 진행을 방해하던 전자가 원자빛과 결합해 원자를 이루었고, 우주는 갑자기 맑아지며 갇혀있던 빛이 온 우주를 채웁니다. 그 빛이 차츰 식어 지금은 마이크로파의 형태로 우주 전체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빛이 바로 우주 배경복사죠. 빛은 감마선, X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 등으로 나눠지고, 이들은 각기 다른 파장을 가지고 있죠. 파장이 긴 부분이 마이크로파 영역이고, 이 부분이 안테나에 잡힌 겁니다. 마이크로파는 소리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So I can tune the AM between stations and give you the noise that I heard with the antenna. And when there's nothing there man-made, and it's all from the heat, that's what we got. And the heat, ultimately, in this case, was the leftover heat from the origin of the universe. 이것이 바로 빛, 우주 배경복사의 소리입니다. (1978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죠. The basic statement is the universe was different in the past from the way it is now. And that by itself leads you to a universe. You put time, the universe cannot be just steady state. 그리고 2001년 우주 배경 복사를 좀 더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해 WM의 위성이 우주로 발사됩니다. 위성이 보내온 자료를 통해 과학자들은 우주 곳곳에 남아있는 그 빛을 스펙트럼에서 분석한 뒤 우주 배경 복사 지도를 완성해냅니다. 그리고
이 신비한 물질과 에너지를 일컬어 암흑물질, 그리고 암흑에너지라고 불렀습니다. 우주 배경복사 지도는 우주에 엄청난 양의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 이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가 우주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추측도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날 연구를 계속해서 보니까 이와 같은 암흑에너지가 우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0% 이상이 되는 놀라운 결과를 알아내게 됐습니다. 즉 우주 전체 에너지의 70% 이상이 바로 이 암흑에너지로 차 있고, 나머지 20%는 또 우리가 정체를 모르는 암흑물질로 차 있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보통의 물질은 4%밖에 되지 않는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아내게 됐습니다.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는 빅뱅 이후 우주가 가속 팽창할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인지 추측하게 해줍니다. 우주의 중력에 저항해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는 어떤 신비한 힘, 어쩌면 그것이 우주 배경 복사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대폭발의 흔적인 우주 배경 복사를 찾아냄으로써 빅뱅 이론은 정설로 받아들여집니다. 헨저스와 윌슨의 발견은 우주의 기원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죠. 그들의 발견은 우연히 자궁을 드는 것이었지만 그들의 정밀한 분석 덕분에 우주가 한 점에서 태어났다는 증거를 찾은 겁니다. When we look out at this microwave sky, we're looking back 13.7 billion years. And we're seeing the universe as it was 13.7 billion years ago, only 300,000 years after the Big Bang. So these tiny variations are giving us a direct image of the universe 300,000 years after the Big Bang. 우연히 안테나에서 잡음을 발견했고, 그 잡음이 빅뱅 후 생긴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우리는 우주의 탄생, 그 기원에 가까이 접근했습니다. 네,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해서 동영상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이해가 좀 더 쉽게 되셨나요? 네, 그럼 우주 배경 복사를 우리 텍스트로 한번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텍스트로 보기 전에 동영상에 보면은 빅뱅 후 약 30만 년 전에 우주 배경 복사의 빛이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 과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그냥 간편하게 38만 년을 30만 년 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으니까 개념치 말고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38만 년 우주의 온도 약 3000K라고 알아두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텍스트를 통해 볼까요? 자, 우주 배경 복사는 빅뱅 후 약 38만 년 우주의 온도 3000K일 때 수소 또는 헬륨 원자가 생성되면서 우주로 퍼져나간 빛으로 우주 전체를 채우고 있습니다. 가모프가 우주 배경 복사를 예측했고 펜지어스와 윌슨이 이를 발견했습니다. 가모프가 이야기한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한 것은 약 빅뱅 우주에서 우주의 온도가 3000K일 때 원자가 생성되면서 퍼져나간 빛이 우주가 팽창하면서 파장이 길어져서 약 3K에 해당하는 복사 에너지로 관측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현재 지금 약 3K에 해당하는 에너지로 그 에너지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빅뱅 이후 우주가 팽창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파장이 점점 이 빛에너지의 파장이 짧았던 파장이 길어져요. 길어지면서 우주에 멀리 퍼져나가게 되는데, 그 빛을 우리는 우주 전역에 걸쳐서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어요. 요 파장이 길어진다는 것, 이게 조금 무슨 말인가 싶을 듯 싶은데, 처음에는 짧은 파장이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길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물리 시간에도 자세히 배우겠지만은 아마 선생님하고 직접 출석 수업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
아마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적색 편의 또는 청색 편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는데,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멀리 있는 앰뷸런스 소리가 우리한테 가까이 왔을 때 소리가 달라지는 걸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와서 지나쳐 멀리 떠나갈 때 또 소리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바로 파장의 변화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인데, 빛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로부터 멀리 달아날 때랑 우리한테 다가올 때랑 빛의 파장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멀리 달아나면서 파장이 길어지면서 그 빛이 지금은 약 3K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3000K였지만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타나게 됐죠. 자, 이렇게 가모프가 예측한 것을 펜저스와 윌슨이 이제 관측을 하게 돼요. 또 2001년에 WMAP 위성을 띄워서 관측을 하게 된 결과 그림에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우주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같은 3K 정도의 에너지의 파장의 빛이 관찰된다는 것을 알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빅뱅 우주론에 따라서 예측한 우주 배경 복사의 존재가 이렇게 실제로 관측되었으므로 우주 배경 복사는 빅뱅 우주론의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우주 배경 복사의 발견이 빅뱅 우주론에 강한 그런 영향을 준 걸 우리가 이제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이제까지의 과정을 우리가 빅뱅 우주 배경 복사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우리가 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팽창을 주장한 허블 이전과 이후로 살펴보면은, 허블이 우주 팽창의 증거를 관측하고 발표하기 이전에는 우주는 정지해 있다, 우주는 팽창한다 라는 생각으로 과학자들이 대립을 했는데, 허블이 우주 팽창의 증거를 제시한 이후에는 또 다른 대립이 형성이 됐죠. 가모프가 이야기하는 빅뱅 우주론과 호일이 이야기하는 정상 우주론이 또다시 대립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들의 이론은 펜저스와 윌슨의 우주 배경 복사를 관찰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빅뱅 우주론이 맞구나, 옳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과학자들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에서는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공통점은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 차이점은 우주의 질량에 대한 거죠. 정상 우주론은 빈 공간에 물질이 점점 생성돼서 밀도가 일정하지만, 빅뱅 우주론은 더 이상 생성되는 것이 없고 빅뱅 초기에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생성되는 놈이 없으니까, 물질들이 없으니까 질량은 일정하지만 부피가 커지는 바람에 밀도는 감소하게 되겠죠. 우주의 온도도 정상 우주론은 일정하지만 빅뱅 우주론에서는 감소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 이 빅뱅 우주론의 강력한 증거였던 우주 배경 복사,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빅뱅 이후 약 38만 년이 지나서 원자가 생성되면서 빠져나온 우주 초기의 빛, 처음에는 약 3000K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가 지금은 얼마? 3K의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주 전역에서 전파 형태로 이것이 관측이 됩니다. 그로 인해 빅뱅 우주론의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처음 배운 건, 우리 1차 시에 배운 건 빅뱅에 대해서 배웠죠. 빅뱅을 통해서 만들어진 물질들의 그런 기원에 대해서 배웠어요. 2차 시에 지금 배운 내용은 바로 빅뱅 우주론의 강력한 증거가 되는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빅뱅 우주론의 강력한 증거가
우주 배경 복사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 나머지 것들을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